하늘은 무거운 낯빛으로 내려앉았고 빗방울은 끝도 없이 떨어졌다. 우산을 쓰고 있어도 전신이 젖을 정도로 거센 장맛빛 속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묘를 바라보았다. 거기 그 속에 태호가 있었다. 그녀의 개, 아니 그녀의 가족. 잘 가, 태호야. 그녀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인 얼굴을 쓸어내렸다. 태호는 어젯밤 도로에서 차에 치여 즉사했다. 부러진 뒷다리와 고요한 눈동자.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윤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태호를 싣고 온 남자는 공손하게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이웃들과 함께 만든 작은 무덤. 그녀는 태호가 좋아하던 빨간 공과 파란 목줄을 함께 넣었다. 흙이 한 줌, 두 줌 내려가고 그 위로 평평한 돌을 올렸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이틀 후, 그날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그 비는 차가운 비가 아니었다. 따뜻한, 아니 끈적하고 무거운 느낌. 윤주는 현관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밤 10시. 이 시간에 누가 초인종도 없이 무언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숨이 멎었다. 테오? 진흙투성이의 발, 축축한 털, 익숙한 눈망울. 그러나 테오는 죽었고 묻혔다.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눈앞에 있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았다. 테오야, 살아있었니? 널 잘못 봤나 봐.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다. 목줄이 달랐다. 테오가 쓰던 파란 목줄이 아닌 검은 가죽 목줄. 그리고 그 목줄엔 낡고 다른 녹슨 금속 태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이름, 제로 번호 없음. 제로? 윤주가 속삭였을 때 테오는, 아니 그 개는 고개를 천천히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테오의 따뜻함이 없었다. 어딘가 다른 무엇, 누구던가가 그 속에 있었다. 그날 밤 윤주는 잠들 수 없었다. 거실 한 구석에 누워있는 테오, 아니 제로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리고 새벽 3시 윤주는 희미하게 들었다. 말소리, 개가 낼 수 없는 낮고 마른 목소리. 기억, 아직 아니야? 하지만 곧 그녀는 식은땀에 휩싸여 이불을 덮었다. 이건 악몽일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더 이상 그건 악몽이 아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꺼진 것도 아닌데 벽시계는 새벽 3시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현관 앞엔 흙 묻은 발자국이 집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향해 있었다. 테오는, 아니 제로는 없었다. 그 대신 주방 식탁 위엔 뭔가가 놓여 있었다. 테오의 파란 목줄, 그 속에 끼워진 종이 쪽지 하나. 윤주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단 3글자. 기억났다. 윤주는 파란 목줄을 쥔 손을 놓지 못했다. 그건 틀림없이 태호의 것이었다. 그녀가 직접 이름표를 새기고 작은 종을 달아준 그 목줄. 하지만 지금 그걸 제로가 놓고 갔다. 기억났다. 무슨 의미일까? 누구의 기억? 태호의? 제로의? 아니면 그 둘이 같은 존재라도 된단 말인가? 윤주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낯선 장면이 번뜩였다. 어두운 방, 길게 짖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비명. 그건 분명 그녀의 기억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게 뭐지? 불안한 마음에 윤주는 다시 동네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거기 테오의 죽음을 확인해줬던 수의사 조민우 원장이 있었다. 혹시 그때 테오 말인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있었다면서요?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조 원장은 머리를 긁적이며 기록을 확인했다. 전 분명히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맥박도 호흡도 완전히 정지 상태였죠. 그는 무언가 찜찜한 듯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요? 이상하네요. 사망 시간 옆에 누가 메모를 남겼네요. 제 필체가 아닌데. 윤주는 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종이에는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심장은 멈췄지만 영혼은 남아있다. 그리고 밑에 더 작은 글씨. 실험 7, 성공적인 복귀 예정. 이게 뭐예요? 장난이에요? 조 원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누가 이런 걸 제 컴퓨터에 들어올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그 순간 병원 안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다. 평소보다 날카롭고 깊고 사람 같은 소리였다. 으르르르.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입원실 창문 너머 격리된 우리 속에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다. 눈은 새빨갛고 목에는 검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바로 그 목줄. 제로의 것과 똑같았다. 저게 언제부터 있었죠? 그런 개는 등록돼 있지 않는데. 조 원장이 걸어가 문을 열려던 순간 그 개는 입을 열었다. 입술이 벌어지고 인간의 말이 새어나왔다. 실험체 4번 깨어났다.
7번이 문을 열었군. 모두 돌아온다. 뭐라고? 윤주는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걔는 갑자기 앞으로 몸을 던지며 철창을 흔들었고 창문이 깨졌다. 그러나 그 안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걔는 사라졌다. 조 원장은 혼란에 빠진 얼굴로 말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이 동네에서 무언가를 실험하고 있어요. 윤주는 태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정말 태호였을까? 아니면 실험체 막차르?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없음. 진동음만이 울리는 그 화면 속에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기억을 지우지 마라. 곧 찾으러 갈 것이다. 윤주의 손에서 폰이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더는 단순히 개를 잃은 여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실험 대상 혹은 다음 목표가 되어버렸다. 이틀 후 윤주는 짐을 챙기고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배터리는 살아있고 연료도 충분한데 내비게이션엔 이상한 글자가 나타나 있었다. 장난 아니야. 이건 해킹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차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100미러 넘어 골목 거기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모자, 그리고 그 옆엔 제로가 있었다. 아니, 제로였던 존재. 윤주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태호야, 제로야, 제발, 기억나? 그러나 걔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빈 채 붉게 빛났고 입가에는 마치 사람처럼 비웃는 표정이 스쳤다. 옆에 남자가 입을 열었다. 실험체 물질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군요, 윤주 씨. 뭐라고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실험체 리일의 가족이었죠. 그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은 바로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윤주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실험체 너머니라니. 남자는 코트를 젖히며 안주머니에서 낡은 폴더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꽂혀 있었다. 한 장은 윤주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녀, 부모님, 그리고 개 한 마리. 하지만 기억 속에 그 개는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한 번 그 개를 묻었어요. 그 실험이 실패했을 때 기억도 함께 지워졌죠. 하지만 시간이 되면 기억은 다시 피어나는 법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 순간 윤주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기억해줘. 나였잖아. 그 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그러나 동시에 태호의 짖음과 섞인 듯한 기괴한 울림이었다. 윤주는 두 귀를 틀어막으며 외쳤다. 그만해! 뭐든 멈춰! 남자는 천천히 웃었다.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이 마을은 다치지 않아요. 그날 밤 윤주는 마을 외곽의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버려진 연구소였고 오랫동안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벽마다 기이한 기호들이 칠해져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우리, 안엔 낯익은 파란 목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벽에 적힌 문구. 실험체 너그볼 정신 반응 약함 육체손 가족 대상 실험 전환. 이게 나 때문이었다고? 윤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늦었군요. 조민우 원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네 수의사의 것이 아니었다. 당신도 그쪽이었어? 나는 단지 그들이 무엇을 만들려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저를 통제하지 못하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실험체 스파츠를 풀 시간입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서 네 개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붉은 눈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윤주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다. 조민우 원장이 리모컨을 눌렀을 때 폐가의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그리고 뼈를 긁는 소리, 콘크리트를 박박 긁는 짧고 날카로운 발톱. 윤주는 손전등을 꺼내 비췄다. 반사된 것은 여러 마리의 개. 하지만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개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몬스터야. 아니요, 조민우가 미소 지었다. 이건 진화입니다. 실험체 넘버 7, 테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생물체들, 모두 다른 마을에서 사라졌던 반려견들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있죠. 버리고, 묻고, 새로 키우고, 그 기억들은 실험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넌 그들을 죽였어. 아니요, 우리는 그들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단지 약간 다르게. 윤주는 틈을 타 도망쳤다. 폐가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누군가 팔을 붙잡았다. 윤주 씨,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지훈, 태호가 실종된 날 숲속에서 그녀와 함께 찾았던 남자. 너 어떻게 여기?
난 기억해. 이 마을, 실험, 그리고 당신과 내가 뭐였는지도. 윤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야? 우린 자원자였어. 하지만 당신만 기억을 지웠고 난 일부를 간직했지. 당신께 태호? 그건 사실 내 동생이었어. 네가 5살이던 해 교통사고로. 그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기억은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날의 붉은 조명, 울부짖는 어린 소년, 그리고 깨어지듯 흐릿해진 화면.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그의 의식을 복제해 개에 대해 이식하려 했어. 정상적이지 않은 실험이었지만 너는 동의했지. 동생이 돌아온다면 뭐든 하겠어라고 말하면서 윤주는 무눴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삼켰다. 그래서 그 목소리, 그 눈빛.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안에 있어.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와 함께 깨어났어. 그 순간 지하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폐가가 진동하고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조민우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실험체 벤이 깨어났어. 지훈은 윤주의 손을 잡고 소리쳤다. 지금 아니면 늦어. 그를 완전히 잃기 전에 네가 직접 끝내야 해. 그리고 어둠의 틈 사이에서 익숙한 걸음소리.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그 존재. 하지만 이번엔 목줄도 눈빛도 없었다. 대신 그의 입엔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나, 나 무서워. 그 목소리는 분명 아이의 것이었다. 하지만 입을 열고 있는 건 네 다리로 선 태호의 몸이었다. 아니, 이제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인간의 감정과 짐승의 본능이 뒤엉킨 채 윤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윤주를 뒤로 물렸다. 지금은 위험해. 이건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가 아니기도 해. 하지만 목소리는 그때 태호, 아니 실험체남을 치리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누나, 그날 기억나? 나는 붉은 빛 속에서 네가 울던 걸 봤어. 내 몸은 차에 있었는데 정신은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개였어. 윤주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정우야, 정말 너야?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다리 관절이 비틀리고 이빨이 튀어나왔다. 등 뒤에선 뼈가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외쳤다. 그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어. 아직 인간성과 이식된 DNA가 충돌하고 있어. 윤주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다. 내가 그를 깨울 수 있어. 그녀는 손을 내밀어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칠어진 털 사이로 한때 정우였던 아이의 온기가 느껴졌다. 정우야,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널 되찾을게. 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팜! 총성이 울렸다. 탄환이 태호의 어깨를 스쳤고 그는 고통에 짖으며 뒷걸음질 쳤다. 폐가의 입구에서 조민우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총을 들고 웃고 있었다. 아름다운 재회네요. 하지만 정우든 태호든 지금 이 생명은 우리 재단의 자산입니다. 지훈이 달려들었다. 그만해, 조 박사. 이건 이미 선을 넘었어. 선? 우리는 이미 신의 영역을 넘었죠. 그리고 신이 된 자는 감정 따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민우는 리모컨을 높이 들었다. 실험체 넘버 1을 완전히 해방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지진처럼 땅이 흔들렸다. 폐가의 바닥이 갈라지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올라왔다. 육중한 몸집. 사람의 손과 개의 머리가 섞인 기형체. 눈은 6개, 입은 3갈래. 그리고 그 입 중 하나에서 어린 정우의 음성이 나왔다. 누나, 왜 날 다시 태어나게 했어? 그냥 나를 잊어주지. 윤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건 정우의 마지막 진심이었다. 나 행복했었어. 네 곁에 있을 때. 하지만 지금은 아파. 윤주는 리모컨을 향해 달려갔다. 조민우를 밀치고 버튼을 눌렀다. 해제 코드 정우. 순간 실험체 르빈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거대한 몸이 떨리고 붉은 빛이 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아이의 형상이 떨어져 나왔다. 벌거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아이. 윤주는 그를 안았다. 정우야, 이제 끝났어.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리모컨이 꺼내지고 있었다. 지훈의 손 안에서.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미안해, 윤주. 난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보기로 했어. 그래야 내 동생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훈의 손 안에서 빛나는 리모컨은 차갑고 무거웠다. 윤주, 널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 선택은 없어. 폐가의 구석구석에서 경보가 울렸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알람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실험체 애형 프로토타입이 깨어나고 있어. 윤주는 숨을 죽이고 말했다. 그게 뭐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프로젝트의 첫 성공작.
우리가 잃은 아직 인간과 동물의 경계의 존재.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이 전해졌다. 들려? 그 심장 소리. 조민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지. 그가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붉은 조명 속에서 바닥이 갈라졌다. 거대한 금속문이 천천히 열리며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기계와 살점이 뒤섞인 괴물이었다. 피가 맺힌 눈동자 4개, 철로 된 팔, 그리고 심장에서 빛나는 붉은 에너지. 실험체 애용, 지훈이 중얼거렸다. 정우와 태호의 원형, 우리의 실험실에서 탄생한 가장 완벽한 저주. 윤주는 그 괴물을 보며 결심했다. 내가 널 막을 거야. 하지만 괴물은 움직이며 포효했다. 그 소리는 마치 1000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우리가 깨어난 것을 알리겠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거야. 그때 윤주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가 떴다. 여보세요? 윤주가 말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말했다. 그 아이를 끝내고 싶으면 다음 장소로 와라. 늦지 마라. 통화가 끊기고 전화기는 꺼졌다. 지훈이 말했다. 우린 둘로 나뉘어야 해. 윤주, 넌 그곳으로 가서 그 아이를 끝내야 해. 나는 여기에 남아 실험체 령을 막을게.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지훈.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두 길로 갈라졌다. 패가박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게임은 진짜 시작이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윤주는 어두운 숲길을 걸으며 휴대폰 화면을 주시했다. 다음 장소. 지도 앱이 나타난 주소는 오래된 폐공장 근처였다. 여긴 왜?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누나, 나를 끝내줘. 그러나 윤주는 알았다. 그 말이 진짜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한편 지훈은 폐가에 남아 실험체 다시 영과 맞섰다. 멈춰. 넌 정우가 아니야. 괴물은 커다란 팔을 휘둘렀다. 지훈은 간신히 피했다. 그때 조민우 박사가 나타났다. 끝까지 보는군요. 그는 무기처럼 생긴 장치를 꺼냈다. 이걸로 모든 걸 초기화할 겁니다. 윤주는 폐공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기계들 사이로 붉은 빛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냐? 그녀가 물었다. 나는 내 동생이다. 낮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림자 속에서 어린 정우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네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야. 윤주는 멈칫했지만 다가갔다. 정우야, 무슨 일이야? 나는 실험체의 일부가 되었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어. 그 순간 정우의 몸이 흔들리며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다. 함께 살자. 아니야, 우리는 적이다.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지훈과 조민우의 싸움이 격렬해졌다. 윤주는 결심했다. 내가 그를 구해야 해. 그리고 이 악몽을 끝내야 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적은 이미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주가 정우를 바라볼 때 그의 몸은 점점 더 떨렸다. 내 안에 두 존재가 있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야?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 정신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 어떤 존재가 내 몸에 들어왔고 내 기억을 지우고 내 생각을 조종하려 했어. 윤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네가 돌아왔던 그날 그 걔는 누구였어? 그건 나의 껍데기였어. 내 정신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움직였던 내가 아닌 무언가. 그 순간 윤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문자는 단 한 단어였다. 밖으로 나와라. 밖으로 나가자 지훈과 조민우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만둬 지훈. 윤주가 소리쳤다. 하지만 조민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가 뭘 알겠냐. 우리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을 거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주, 저 사람을 믿지 마. 그는 이 실험의 진짜 책임자야. 윤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폐공장의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정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인물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윤주가 물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였어. 정우가 무겁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야. 윤주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 그 순간 조명이 깜빡이며 경보가 울렸다. 긴급 상황. 실험체 령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괴물 같은 실험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 존재가 외쳤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윤주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해. 그리고 정우를 구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불안이 자라났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게 정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지훈이 급히 윤주와 정우에게 말했다. 우린 이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실험체 영가 완전히 깨어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야.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실험체가 움직이는 동력을 끊어야 해. 그 중심에는 붉은 심장이 있어. 그걸 멈추면 모든 게 멈출 거야. 정우가 말했다. 그 심장은 내 몸 안에도 있어. 나는 그 존재와 공존하고 있어. 하지만 그걸 끊어내는 건 내게도 위험해. 윤주와 지우는 폐공장 깊숙이 들어갔다. 그곳엔 거대한 기계와 빛나는 붉은 심장이 있었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윤주가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정우가 갑자기 쓰러졌다. 내가 먼저 해야 해. 무슨 말이야? 윤주가 놀라서 외쳤다. 내 몸 안에 그 존재와 싸우겠어. 내가 없으면 그 심장을 멈출 방법이 없어. 정우는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손을 뻗자 붉은 심장이 강하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빛나며 두 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 지훈과 윤주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정우! 윤주가 소리쳤다. 정우가 몸을 떨며 말했다. 이게 나와 싸우는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우린 모두 안전해질 거야.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갑자기 폐공장의 기계들이 폭발하며 붉은 빛이 번쩍였다. 조심해, 지훈이 경고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붉은 심장이 터져 나오며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눈부신 빛 속에 잠겼다. 빛이 걷히자 정우는 무사했지만 그의 몸은 변화해 있었다.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윤주는 그를 안으며 속삭였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거야.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내 계획이 완성되었다. 붉은 심장이 터진 후 폐공장은 차분해졌다. 윤주는 정우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끝났어. 정우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었다. 이젠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낯설었다. 하지만 지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잠깐 정우야. 네 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어. 정우가 몸을 흔들며 말했다. 그게 바로 그 존재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직도 나와 함께 있어. 윤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젠 선택할 시간이야. 그 존재와 완전히 하나가 되거나 아니면 그 힘을 완전히 버리거나. 그때 문이 크게 열리며 조민우가 걸어 들어왔다. 모두 고생 많았군.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큰 그림을 모르는 것 같아. 그는 손에 작은 USB를 들고 있었다. 이 안에 진짜 비밀이 담겨 있어. 윤주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곳엔 아버지가 등장했다. 내가 이 모든 실험을 시작한 이유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미지의 존재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영상 속 아버지는 말했다. 정우는 그 첫 번째 성공작이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저주가 되었고 그 존재는 인간의 영혼을 삼키려 한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순간 실험체 라런가 마지막 힘을 모아 말을 했다. 너희 모두에게 묻는다.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윤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정우와 함께 싸울 것이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이 악몽을 끝낼 책임이 있다.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었다. 정우와 그 존재는 하나가 되었고 그 힘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조화로웠다. 그들은 함께 폐공장을 벗어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했다. 몇 주 후 윤주는 조용히 말했다. 그는 돌아왔지만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정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멀리서 또 다른 실험체가 깨어났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빛을 기다린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린다.